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네, 목요일은 장윤선의 취재 파일이 있는 날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예.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길에서 피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8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 라고 물어서 맞다라고 하니까 바로 돌을 들어서 머리를 가격을 했다는 것이고요. 배현진 의원 피가 좀 많이 나서 지금 어디입니까? 용산에 있는 순천향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경찰은 현행범을 잡아서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강남경찰서로 아마 예. 옮겨진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담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신원불상의 사람이 배현진 의원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머리 뒤통수 쪽을 내려쳤다는 것이고요. 피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이고 네. 현장에서 범인은 수행비서가 잡아서 경찰에 인계를 했다고 하고요. 정확하게는 어쨌든 경찰에 이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은 경찰 수사 속보가 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정말 그리고 다행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새해 벽두 1월 2일 바로 부산 가덕 신공항 현장에 방문했다가 정치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에서 공개한 칼을 보니까 칼을 막 변형을 해가지고 막 엄청 별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 체중을 실어서 던져가면서 목을 겨냥해서 찔렀고 셔츠가 아니었다면 셔츠 거기 피 깃이 들어갔을 아니었다면 동맥을 찔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됐지 사실은 죽다 살아난 이런 상황인데 불과 20일도 채 안 됐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지금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 혐오에 기반한 증오 정치, 증오 네. 범죄 이런 것들이 수일 안에 한 달 안에 벌써 2번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니까요. 2024년 벽두에 벌써 4월에 총선을 2달 앞둔 이 시점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정치권 안에서 계속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근본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 도대체 우리 정치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예.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서로가 평화의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 이거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누구 정치인이냐 지나다니다가 김혜영 기자 맞습니까? 이러고 이런 상황이 무서워요.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 건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한다면 아니 이게 테러가 용인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떤 정치인도 어떤 시민들도 안전을 담보받는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끔찍한 네.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소름이 계속 돋아가지고 예. 이게 여야를 떠나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주요 인사나 정치인들에 대한 안전대책도 분명히 강구를 한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지금 선거철이거든요. 전부 예비 후보 등록한 상태로 아마도 이제 점퍼나 이런 거 입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국민과 접점도 더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시즌인데. 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야외에서 선거운동하는 분들이 신변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여야 그리고 제3지대 다 떠나서 정치 전반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서로를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발언, 태도,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험해서야 살겠습니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우선인 것이지 상대를 해하고 남을 해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귀착돼서는 이것은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치 도대체 왜 합니까? 예, 우리 국민들도 건전한 토론은 괜찮지만 그리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브 채널에 너무 중독되시지 마시고 CPBC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 공감을 늘 보시면서 균형 맞춘
태도를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하게 돼서 저도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네. 아이고 갑자기 또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강성희 의원이 이제 행사장에서 끌려나간 건으로 해주셨어요. 불과 참- 일주일 전 일인데 옛날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 국회의장이 일주일 만에 강성희 의원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또 여야가 또 고성으로 맞섰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고 이 헌법기관을 이런 식으로 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네.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여당 의원들이 뭐 그 안에서 현장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헌법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처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민생, 경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고 설은 닥치고 당장 써야 되는 돈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뭐 없어요. 쓸 아. 돈이 없어요. 전부 다들 주머니가 텅텅 비어가고 있고 윤택하지 모두가 않고 팍팍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대안의 정치, 어떤 대안의 그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만나야 되는 정부 여당이 그 서천 피해 현장 같은 데 가가지고 사진만 찍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일원으로서 이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강성희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고도 바른 국회의 입장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경호처장에 대한 뭐 해촉 또는 해임 뭐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조처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국회에 대한 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난주 방송 때 대통령의 반응을 단독으로 이제 취재해 주셔서 전해 주셨는데 아무도 안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50만 건을 훌쩍 어, 넘겨가지고 아주 네.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얘기해 주신 대통령의 사과는 언감생심이고 아무 언급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을 제가 취재했던 거거든요. 그날. 네.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통령께 설명했어요. 저분이 누구냐면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라는 분입니다. 라고 예. 했을 때 대통령이 뭐 그 이상직 의원 지역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고 예정됐던 인사 악수 다 하고 돌아서서 강성희 의원이 세 차례 처음에는 정상 톤으로 그다음에는 이제 몸이 들려나가는 수준이니까 좀 고함을 그다음에 나가면서 왜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네. 이제 그 정말 소리치는 상황이 됐고 그 소리를 대통령이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던 길 다시 돌아가서 자리에 착석해서 행사 끝까지 다 봤고 그날 기분이 매우 좋으셨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데요. 느껴졌어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네. 예, 기분이 좋으면 안 되죠. 본인 앞에서 악수하다가 발언을 하던 국회의원이 사지가 들려서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가는 장면을 소리로라도 들었을 텐데 예.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이고 왜 그렇게 세게 하세요. 제가 잘 듣고 의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저희가 국정 운영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거 때 그런 말 많이 하지 더 않습니까? 이렇게 센스 있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거를 입을 틀어막고 하니까 오바마하고 비교돼가지고 그런 영상이 얼마나 지금 많이 대중들에게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정말 이 정도 됐으면 아유 내가 그때 오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사과를 안 합니까? 지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가장 불쾌해하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건뿐만이 사과. 아니에요. 아니 이태원 참사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OECD 11대 경제대국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OECD 11대 경제대국까지 찍었어요. 예. 군사력 세계 6위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골목길을 아이들이 축제에 참석하러 갔다가
골목길에서 그런 참사를 당한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대한민국 제가 2016년도 촛불혁명 때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그때 질서 하면서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안전하게 세계가 놀랐습니다. 진행됐죠. 독일에서 앞으로 민주주의 배우려면 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네. 그런 나라에서 2022년에 이태원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숨져갈 때 국가는 어디 있었습니까? 나라는 어디 있었습니까? 사과해야죠.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주기 때는 대통령이 참석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남의 나라 아파해야죠. 가가지고는 저기 뭐야 아메리칸 파이 노래도 잘 부르더구만. 오바마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노래 했으면 얼마나 국민들한테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헛헛한 마음을 위로해 함께 주는구나. 해주는구나. 오히려 생각하지 더 않았겠습니까? 평가를 받았을 텐데. 세상에 지금까지 한 번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야. 위패도 영정도 없는 그런 조문 일주일 내내 그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현안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번 주 뉴스의 중심은 윤한 갈등입니다. 뭐 봉합이 됐다고는 하는데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봉합 모드로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제가 내부 취재를 이렇게 쫙 해보니까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은 권력 의지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네. 권력 의지가 무슨 권력 의지냐? 총선은 불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사람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의 대선 행보를 한 거죠. 17개의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360도 셀카를 찍으면서 인기가 막 올라가고 네. 거기다가 뭡니까? 지지율까지 올랐어요. 근데 본인 지지율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화가 난다고 그게 아닌가.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은 그대로였고. 세상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정 운영 평가가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한동훈 개인 지지율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 거죠. 네. 뭐 하는 거냐. 개인 정치, 자기 정치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사실 이번 선거 국면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김건희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여전히 현안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재의결해야 되는데 언제 할 건지 노심초사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떡하니 나서서 우리 당에서는 김건희 리스크 6글자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주변에 있던 소위 친한계라고 불리는 조정훈 의원 등등등등 나서서 라디오에 나와서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마저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국민이 걱정할 걱정하고 대목이 있다. 있다. 아니 근데 요 정도 얘기도 못 하냐는 거죠. 요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관섭 실장을 보내서 뭐 사퇴라는 말은 없었다라고 대통령실은 해명을 하고 있고 사천이 문제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본질은 김건희 여사 문제로 우리 다 그렇죠.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일요일 날 저녁 7시 50분에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입장문 보냈잖아요. 네. 사퇴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 부인하니까 그 이튿날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 멘트를 통해서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 육성으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성정에 그런 요구가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법조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예. 특수부 검사를 몇 년을 했습니까? 예? 이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당무 개입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아니 이미 그건 팩트로 지금 민주당이 고발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예. 있는 사안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또 여기에 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에스컬레이팅 된 이 현 상황을 보면 핵심은 권력 게임이다. 파워 게임이다. 현재 권력, 미래 권력 서로 간에 총선 이후에 누가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실제로 정치력을 행사할 거냐. 네. 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본질이에요. 권력 다툼을 할 때냐는 거죠. 아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살기가 어렵고 네. 고물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 맞습니다. 같은데 어쨌든 뭐 서천에 이제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서 급 봉합되는 모양새는 취했는데 또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들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스텝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예 당사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왜냐하면 자꾸 기자들하고 만나니까 뭔가 이제 발언이 생기고 검찰 때처럼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검찰 출입 기자들은 다 ATP팀 나눠가지고 저기 모둠별로 만나서 딱 이제 가능했는데. 주고받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이 정치부 기자들은 1000명이나 되고 누가 뭘 물어볼지도 모르겠고 어느 회사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묻는데 대답 안 하면 또 대답 안 했다고 욕하니까 네. 이거 뭐 이 말 저 말 다 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일단 당사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또 우리 정당팀 출입 기자들이 이 엄동설 안에 길바닥에서 뻗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참. 국민을 힘들게 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뭐 수사받을 건 수사받고 정도대로 가면 되는 건데 이게 뭔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스텝이 계속 꼬여가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건입니다. 네. 오늘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근데 사과가 아니라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 그리고 기자회견이 아니라 개별 언론사의 대담 형태로 갈 게 유력하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코멘트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후 들어서 다시 확인하니까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계속 검토 중. 검토 중. 도대체 언제까지 지금이 오늘이 며칠이냐면요. 1월하고도 25일이에요. 어머 오늘 네. 월급날이다. 아니 1월하고도 25일이 되도록 신년 기자회견을 할지 말지를 둘러싸고 25일간 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정 운영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하는 거냐 물어보면 이런 거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소위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건데 이 답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도저히 안 되겠고 유감 표명 정도로 정리해서, 그런데 혹시 또 현장에서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기자회견은 어렵겠고 그냥 KBS 어차피 안전한 KBS 가서 박민 사장 체제에 있는 KBS에 가서 약속대련 네. 짜놓고 요거 빼고 요거 넣고 요 정도 할 테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해서 가름하자라는 식으로 국민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국민들은요, 이 정도는 다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예. 아니 이런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에요. 예. 특검입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명이 안 됐어요. 네. 서면 조사, 소환 조사 한 차례도 없어요. 공범들은 전부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와요. 심지어 검사가 공개도 합니다. 네. 예? 그 수사 검사들 다 어디로 갔어요? 예, 갑자기 막 해외 유학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여당 위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당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특검합니까? 특검 필요 없어요.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니까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품백 그 영상만 하더라도 콕 집어서 명품백 받은 거 요것만, 그것도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짚어야 될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인사개입 문제도 있죠. 남북관계 이슈에 대해서 얘기한 도대체 주어가 또 본인 김건희 여사 본인인데 이게 도대체 어느 이거는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와서 국민들께 설명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V1, V2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도대체 국정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이런 영상 화면이 막 돌아다니고 무슨 몰카 공작이다. 좋아요. 저는 그렇게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라도 해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언론계 안에서 그리고 언론학계 안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공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별건으로 두고 사건의 본질은 명품백을 수수하고 등등등 여타의 진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자꾸 뭐 유감 표명 정도로 대충 뭉개고 넘어간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들이 그 수준으로 됐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YTN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년 회견 해야 된다. 63%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입장 표명 필요하다가 69%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독도는 우리 땅입니까?
어느 나라 땅입니까 했을 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답변할 확률이 70%라는 거거든요.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진상규명을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다 같이 전 국민이 바라는데 이 전 국민이 바라는 이슈에 대해서 나는 듣지 않겠다. 나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서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형식으로 뭉개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사과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입장인데 뭐 계속 지금 진행을 할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죠. 사과를 끝낼 수도 없습니다. 드러난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드러난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필요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사과가 아니라 수사, 조사 그리고 처벌 네. 이렇게 이어져야 맞는 것이지. 그리고 역대 대통령 누구도 본인의 아니 대통령이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고 했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 네. 다 감옥 갔어요. 가족들, 예. 자식들, 예, 다 형님들 수사 다 받고 했잖아요. 수사받고 다 했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네. 예, 이게 용인돼서도 된다? 용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음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도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했잖아. 나도 우리 가족과 관련해서 범죄 비리 의혹이 있을 때 거부권 행사할 거야. 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되는 겁니까? 왕정국가가 되는 겁니까? 아휴, 국민들이 이런 것도 판단 못하고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알길래 그쵸. 이렇게 대우하나 싶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도 오늘 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네. 오늘 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중소기업계도 계속 오늘 중에도 요구가 나왔습니다. 네.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시행을 유예해달라. 이제 뭐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이제 예정대로 27일 토요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네. 조선일보가 오늘 몇 바닥을 썼더라고요. 네. 일면부터 해서 아주 80. 대대적으로 83만 빵집 사장님, 찜질방 사장님, 식당 사장님들 이거 싹 다 적용이 되고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거 처벌 대상인지도 잘 모르고 언제 이런 사고가 터질지 어떻게 알아서 미리 예비를 하느냐.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비용도 부족하니까 2년 더 유예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미 유예를 한 건데 이미 3년 유예를 했습니다. 또 유예를 하라는 또 거예요. 유예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계는 지금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졌고 지난 10년간 통계를 내보면 12,04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 언제까지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네. 많았잖아요. 너무 이미. 사건이 벌어지면 벌어졌을 때만 깜짝 이런 일 벌어졌네 안타깝다 하고 후속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는 게 정치권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처음에 제정이 됐을 때 상당히 조심하는 태도였고 이 사고가 상당히 없었다가 유예하면서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게 네. 민주노총 통계거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는 그동안 뭘 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냐. 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더 늘려달라. 유예를 더 시켜달라라고 하면 더 많은 노동자가 더 죽어야 됩니까? 근데 또 봐야 되는 게 오늘 많은 언론들 제가 오늘 모든 네. 신문들 다 봤는데 많은 언론들이 기업들의 편을 들었어요. 광고 때문이죠. 광고. 왜냐면요. 신문들이요. 광고 있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생명을 우선시한 신문이 몇 개 안 됐단 말입니다. 저는 참담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지들은 또 건설회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언론을 그래도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자본 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오늘의 언론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끝으로 정말 짧게 네. 여쭤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었다고 발언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나왔었는데 이것도 끝으로 살짝 짧게 짚어주실까요?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다라고 발언한 대목이 무죄 판결 났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류석춘 교수가 유죄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는 것인데 저는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정 의원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냐. 일본의 재판부냐 대한민국의 재판부냐.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재판부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 왜곡 금지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독일에는 있어요.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 있고요. 네. 혹여라도 나치 유대인 학살 행위를 부정하거나 찬양하면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예.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무차별한 그리고 무지한 발언들이 마구 나오고 이것이 자유로운 발언이다. 자유에 허용될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속보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을 가격한 피해자 남성이고요. 2009년생 15세로 추정이 된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해드렸던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규정사항 전해드릴게요. YTN이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21일부터 22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님과 함께한 주제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